오늘 강의하실 분이 박흥수 국장님, 이렇게 우리 그 세미나 때마다 우리한테 좋은 정보를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이 대전에 모셨습니다. 큰 박수 모시겠습니다. 이쪽으로. 네, 오십시오. 아유, 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선순환 물질 MHS 부흥을 가치와 명분으로 전하고 있는 박흥수 인사드립니다. 어떤 분들이 여기에 총청권을 느리다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동작들이 빠르신데.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보다 보니까 서먹서먹하죠. 그래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펜싱 선수가 국제 선수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대표로는 충청도 분이 대표 선수가 됐어요. 그리고 일본 선수, 북한 선수가 서희에 앉아서 있었는데 그 앞에 파리가 한 마리 딱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북한 선수가 그냥 휙 했어요. 그랬더니 새도막이 탁 났어요. 파리가. 그랬더니 그러면서 탁 칼을 꽂는 거예요. 야, 나 잘하지? 이렇게. 또 일본 선수가 그걸 보다가 본인도 파리를 이렇게 해서 두 도막이 났어요. 그러니까 북한 애가 좀 잘했잖아요. 그래서 씩 웃는 거예요. 충청도 있는 분이 가만히 있다가 이제 우리나라 대표잖아요. 가서 싹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파리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안 됐다라고 표정하니까 쟤는 앞으로 얘를 못 날 거야. 충청도도 빠르죠? 무슨 얘기인지 모르다 듣겠습니까? 역시 웃음이 늦게 나온 것이 청청기가 만든 것 같습니다. 자, 몰약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 전에 이제 저번에 제가 준비했던 시인데요. 이렇게 이제 겨울 하면은 겨울에 피는 꽃들이 많이 있죠. 그죠? 네, 이제 그러한 꽃들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동배, 네, 그리고 개발 선인장도 겨울에 피더라고요. 저는 우리나라 게 아니어서 여기 겨울인지 좀 몰랐었는데. 그리고 설중매, 네, 또 얘는 복수초라고 합니다. 참 예쁘죠. 자, 그리고 간혹 이렇게 제가 얘기할 때 대답해주면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얘는 또 이렇게 예쁘게 피기까지는 이렇게 설경을 뚫고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우리의 이제 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얘는 꽃말이 또 참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얘를 보면서 시 한 수를 제가 담아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시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호재 박흥수, 나는 너를 알거니 너는 행복해야 한다. 볕이 따스한 토담길에서도 비바람이 세찬 야길에서도 나는 너를 알거니 너는 행복해야 한다. 자, 요건 또 영원한 행복입니다. 꽃말이. 그래서 영원한 행복을 드릴 수 있는 사업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진 하면은 뭐가 생각나죠? 소나무가 생각나요. 맞습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는 감람나무에 몰약이라는 송진이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 몰약이라는 생선이 어떤 일을 하느냐? 현대적으로 보면은 암 예방이라든가 전이역제, 그리고 항염, 항균, 항바이러스 쪽으로 아주 많이 개발되어 있어요. 요즘 바이러스 가지고 난리죠. 그죠?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이렇게 이동하고 계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요게 이제 그런 역할을 해요. 그리고 옛날에 보면은 지구상의 최초의 치약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라가 노마 시대 때는 뱀에 물렸을 때 해독제를 쓰기도 해요. 또 인디언들은 띵박지를 좋아하죠. 그래서 순환장애라든가 관절염, 신경장애 이쪽으로 많이 씁니다. 오늘 저는 그런데 미라 한 그루 이렇게 준비해봤어요. 자, 우리나라는 장려 문화가 어떤 거죠? 땅에 묻는 거죠. 아, 여기는 그런데 이렇게 미라를 만든 게 장려 문화예요. 자,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미라를 만든다? 대단한 기술이죠. 그걸 가능했던 게 바로 몰약이라는 송진이다. 그러니까 순간 이런 생각이 스치죠. 아, 얘는 천연 방부제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얘는 그러한 개념을 뛰어넘어서
부패가 원인이 되는 균이라는 균은 모조리 죽여버려요. 자, 그러면서 균만 죽이고 안 되겠죠. 벌레가 아이를 까면 게임 끝나죠. 자, 사춘까지 하더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농사 사진을 한 장 올려봤어요. 자, 요분이 옥수수 관리를 하시는데, 자, 비리, 이렇게 진딧물이라든가 벌레 잡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팔뚝도 걷어붙이고 마스크도 끼지 않고 정말 기분 좋은 일이죠. 자, 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자, 얘는 우리가 감람나무라든가 이렇게 이제 보셀리아, 올리브나무 이런 애들이 다 감람나무 과에 속합니다. 그런데 몰약을 생산하는 감람나무가 제일 척박한 땅에서 살아요. 자,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주목나무,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 이렇게 하죠. 그런 아이들도 1000고지 이상에서 낳은 아이들은 약효 효능들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것처럼 제일 척박한 땅에서 살기 때문에 약효 이런 애들이 참 뛰어나는 거예요. 자, 제가 농사 사진도 하나 올려봤기 때문에 한번 더 분석을 해볼게요. 아프리카 땅에, 모래 땅에, 사막 땅에 푸르름을 갖고 있다? 그러면 곤충이라든가 동물이 아주 좋아하겠죠. 그런데 얘 곁에는 오지를 못합니다. 왜? 기피제 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 농사에 아주 연관성이 깊겠죠. 그래서 제가 현대적 이용과 농업의 이용 두 단원으로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즉 송진덩어리, 기름덩어리다 보니까 물에 녹지를 않아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이온화시키는데 성공을 합니다. 하셔서 특허를 받는데 해놓고 나니까 이 염증에 좋다는 살리개는 성분이 엄청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몰약 성분 자체는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약 3.75g 한 돈 이상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효소화가 필요합니다. 자, 효소화가 필요하면 미생물이 필요하겠죠, 균이. 그런데 이 균이란 균을 모조리 죽여버리기 때문에 균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해서 찾아낸 게 요걸 하나 요거 한 번만 손 봐주실랍니까? 컴퓨터 꺼졌어요? 자, 그래서 이 몰약 성분에서 우리 사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자, 몰약 성분에서 살고 있는 균주화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게 MHS90이라는 균주이고요. 자, 얘가 활동해서 만들어낸 게 뭐냐? 하이드록시 메틸 푸프랄 항암물질. 자, 이 강력한 황산화제와 살리게인 성분이 플러스가 되다 보니까 핵폭탄급의 힘을 내는데, 요게 액상일 때가 10톤면 농사 원재료입니다. 그리고 얘를 수증기를 증발시키고 분말로 정제화시킨 게 의약품 및 식용품이 됩니다. 자, 이 둘 다 현재 식약청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자, 수증기를 냉각시켜서 잡아낸 게 화장품 원조로 및 천연 보존제가 됩니다. 얘를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 살리게인 성분 자체가 아스피린의 구성 요소예요. 그래서 소염, 진통, 해열, 혈전용의 어혈 제거, 그 다음에 5번째가 아주 중요해요. 병든 세포의 전이를 막아준다. 이렇게 돼 있죠. 아포토시스한 기능인데, 우리가 염증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만 염증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한데 혈 속에 떠도는 염증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렇죠. 자, 염증에 눈에 보이는 아이들은 거기 치료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혈 속에 떠도는 아이들은 어디에다 전이시킬지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스스로 병든 세포가 전이를 억제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얘는 아주 탁월하다. 그러면서 6번째예요. 얘는 뭐냐? 이제 천연 항생제로서 바이러스를 막기도 하고 낫기도 합니다. 사람도 그렇고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자, 2번째는 하이독시 메틸 푸프라입니다. 강력한 황산화제인데 얘는 우리 세포의 노화를 막아줄 뿐더러 우리가 호흡하고 나면 늘 2%의 산소가 남아요. 얘들이 원래 태워져야 됩니다. 태워지지 않고 남다 보니까 이런 애들이 어떻게 되냐? 뭉쳐다니면서 문제를 일으켜요. 정상적인 세포들을 건드게 됩니다. 그러면 염증의 원인이 돼요. 해서 얘가 암의 원인이 되죠. 그런데 얘는 그런 아이들을 아주 잘 죽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일 성분으로서 항암물질로 미국에서 개발되어 있는데, 사실 항암물질 하면은 다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부작용들이 많은 것들이 많죠. 예, 그렇지만 얘는 안전하면서도 효과가 높다. 이렇게 이제 정리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치코릭산이에요. 자, 조 성분은 뭐냐면은
대부분 이제 숙취 제거 이런 형태로만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러한 개념을 뛰어넘어서 간세포를 살리는 일을 하더라. 자, 듣고 보니까 너무 좋죠. 그죠?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100% 흡수를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죠? 100% 흡수를 도와주는 게 거글스트론, 구글스트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게 이제 몰약 성분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 첫 번째 80% 50% 우리 기능 저하되어 있는 부분들이 100% 흡수할 수 있도록 증폭시켜주는 일을 하더라.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면역력이 우리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각종 병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세월이 좀 흘렀다 싶으면 대상포진들 무섭죠. 그런 것들이 다 면역력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우리가 초유를 먹고 안 먹고에 따라서 건강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자, 우리는 평생 태어나서 한 번밖에 먹을 수 없는 그런 면역력의 초유이지만 얘는 먹을 때마다 그 기능이 생기더라. 자, 이 두 가지, 요게 어떻게 보면은 이 세 개 다 중요하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포인트는 요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 회에서 논문이라든가 실험에 다 이제 밝혀진 대로 내용을 옮겼습니다. 자, 요게 이제 아스피린입니다. 아스피린. 살리겐 성분 자체가 버드나무에서 추출을 하는데 사실 버드나무 껍질에서 나온 애들은 산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100년 전에 합성시켜서 산도를 낮춰요. 낮춘 게 3.7 정도 나옵니다. 자, 요런 아이를 하루에 한 알씩만 먹어도 이렇게 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의를 한번 해봅니다. 아스피린의 주 구성 요소가 살리겐이죠. 그런데 합성에 배양에 산도가 높다 보니까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술 전에는 늘 3, 4일 전에 끊어야 됩니다. 지혈작용이 안 돼서. 그래서 우리가 약국에 가서 처방전을 받으면은 식후 30분 후에 드세요 하는 약들 있죠. 그런 애들은 다 산도가 높은 거예요. 자, 하지만 MHS90은 살리겐 성분의 하이독시 메틸푸프라에 플러스가 되다 보니까 힘도 강하면서도 천연의 발효물질입니다. 그리고 산도는 6.58로 중성입니다. 원래 중성이 7이에요. 중성에 가깝다 보니까 남녀노소가 먹어도 문제가 안 되더라. 그런데 간혹 하시다 보면은 1000명에 1명 정도 속이 쓰립답니다. 자, 그게 뭐냐? 얘가 아무리 중성이어도 얘는 살리실산이다. 네? 제 말 알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까 약국에서 처방하듯이 식후 30분 왜 드세요?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유일하게 살리겐 성분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게 치아의 상아지를 재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지속적으로 먹을 수가 없죠. 하지만 쟤는 양치질만 제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치코릭산 얘기니까 이건 헛개나무보다도 뛰어나다라는 것만 정리하고요. 이 항알러지. 그래서 간 해독시키는 데는 아주 탁월합니다. 자, 그래서 요걸 드시게 되면 에너지들이 넘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요렇게 좋은 애들이 전균력 테스트를 했을 때 어쩌냐. 칸디다스균이나 대장균이라든가 요런 애들을 봤을 때 99.9%를 죽이는 거예요. 사실 화학성분 말고 친환경에서 별로 몇 개 안 돼요. 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탄수균하고 진지바이러스균은 정말 안 좋은 균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무탄수균은 충치균인데 얘는 불소 성분을 입에 먹어도 죽지 않습니다. 한데 우리 그 치약만 쓰셔도 99.9% 전균력을 갖고 있더라. 그러면서 친환경에서는 사실 없어요. 지금까지 밝혀진 것 중에서는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몰약 성분입니다. 그러면서도 헬리코박터를 죽입니다. 헬리코박터가 우리가 이제 화학약품 하면은 사람이 됐든 식물이 됐든 간에 화학약품이다 하면은 호두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은 한 번에서 2번 정도 맞게 되면은 내성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얘는 호두 생성이었기 때문에 내성이라는 자체를 저희가 배제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세균, 그렇다면 여기 이제 세균의 독성 실험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은 저렇게 전균력이 뛰어난다 하면은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인체는 아주 무해하더라. 그러면서 염증의 억제 효과가 너무 뛰어난 거예요. 자, 얘는 암전이 억제 효과인데 효과가 뛰어나면서도 상처 회복이 눈에 보일 정도로 빠른 거예요. 네, 요건 여성 자궁 경부암 테스트 했던 겁니다. 자,
2% 용액 가지고도 이렇게 50% 정도가 활동을 막 거의 멈춥니다. 예, 그러면 4%라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예,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런 물질들이 있느냐. 자, 사실은 성경에서 출발합니다. 17년으로 표현하겠습니다. 플러스 1입니다. 하다 보니까 욕 같아가지고, 자, 17년 플러스 1 전에 우리 개발자님 김진우 박사님께서 서울대에서 진치 유산균에서 연구를 하고 계실 때 멘토로부터 초대를 받습니다. 받은 곳이 교회당이었어요. 가서 보니까 이 성경의 주인공과 생애를 함께하는 식물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저 같은 이런 시인들은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라고 넘어가겠죠. 예? 그런데 요분은 과학자다 보니까 거기에 꽂힌 거예요. 해서 보니까 동의보감에도 한 200군데 이상 이렇게 처방전들이 나옵니다. 우리 드라마 보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매 맞는 직업도 있었죠. 그죠? 예, 그때 어열 제거하는 쪽 프로 이제 쓰십니다. 자, 해서 기혈수에 맞춰서 개발을 하셔야 돼요. 기도, 스트레스 받는 거죠. 아마 분명히 이 자리에 오기 싫은데도 주위에서 가자 해서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런 것도 스트레스죠, 사실은. 자, 그러한 스트레스. 그 다음에 혈독. 혈에 염증만 없으면은 만수무강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만병의 원인이 되는 혈독, 혈의 독소죠. 수도. 우리 몸의 70%가 수분입니다. 요게 독소가 차게 되면은 옆구리 쪽에 이만한 신장이 2개 붙어 있는데 얘들이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늘 나이 좀 드셨다면 요런 거 얘기하시죠. 요런 거. 뼈로오는 병들이 주로 그렇더라. 자, 요거 생각 한번 해봅니다. 우리 피 속에 피가 다녀야 되는데 요산 찌꺼기, 그러니까 소변 요런 애들이 돌아다닌다? 불결하죠.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도. 자, 기혈수의 독소를 빼서 제거하는 게 이렇게 MHS 90입니다. 자, 오늘 요걸 알아보러 오신 겁니다. 자, 여기 어떤 일을 하느냐? 여기는 보이십니까? 봤어요? 네, 경주 꽃마을 한방병원입니다. 여기에 이제 원장님이 김동률 원장님이신데 이쪽으로 앉으셔도 좋습니다. 여기 오셔요. 네, 제가 이렇게 그렇게 앉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요분이 통풍에는 세계적으로 권위자셔요. 왜 그러느냐? 원장님이시면서 통풍을 앓고 계신데 연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연구를 해도 안 될 때 MHS 궁을 만납니다. 해서 본인이 다 나아요. 그래서 요게 빠지실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요게 또 어떤 일을 하느냐? 요게 이제 7도 욕창이에요. 저 같은 성인의 엉덩이입니다, 엉덩이. 자, 요 정도 크기면은 손이 한 2개 정도 들어가요. 왜 그러느냐? 요게 항생제의 내성이 생기는 순간에 약이 없어요, 사실. 우리 조선실록이라든가 이런 거 역사책들 보면은 욕창 때문에 돌아가신 왕들이 많습니다. 정말 위험한 병. 왜? 항생제의 내성이 생기는 순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뿔이 하나 생긴 애가 균이 있었는데 항생제를 쓰고 나니까 뿔이 2개 달린 애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낫는 겁니다. 자, 했을 때 본인도 대전병원도 서울에 있는 병원도 포기를 해요. 할 때 얘를 만나서 먹고 바르고 해서 6개월 만에 싹 났습니다. 자, 요분 개발하신 분을 제가 한번 모셔볼게요. 나오실 때 박수 한번 쳐주세요. 김진우 박사님. 예. 감사합니다. 자, 여쭤보세요. 요건 이제 김진우 박사님이셔요. 예. 미안합니다. 직접 오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모셨습니다. 자, 옆에는 어떤 분이냐면은 이제 고려인의 3세로서 현재 러시아 국립대학병원의 병원 원장이세요. 대단한 분이죠. 서울대병원 원장 대단하죠. 러시아 국립대학병원 원장이에요. 그러면서도 현재 푸틴 대통령의 주치기도 합니다. 자, 요분이 왜 우리하고 MOU를 맺느냐. 자, 우리 제품을 수출해달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게 이 약이 한방병원에서 사용한다라고 하면 고개들 끄덕끄덕 하시죠.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시죠. 얘가 러시아 국립대학병원 양방병원 종합병원에서 사용한다? 대단한 일이에요. 자, 왜 사용하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번 환자 중에 총장 어머니가 이제 다리에 당뇨 합병증 와가지고 괴사가 돼가지고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러시아 기술이 우리보다 낮을까요? 월등하게 높습니다. 기초과학부도 월등하게 높습니다. 힘도 엄청나게 세고 걔들은 우리나라는 저 나라고 거기서 우주선 띄우기도 사실 어렵죠. 얘들은 우주 정거장도 갖고 있는 애들입니다. 대단한 애들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MOU를 맺냐면요. 자, 요분이 대구 한미대학교 원원지원장이라는 분인데 요분이 여성 자궁 결부암하고 당뇨에 아주 실력이 있는 거예요. 요분이 요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났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러시아 교수들이. 야, 천연 항생제가 이렇게 좋은 게 있느냐 이거예요. 자, 사실은 과학 노벨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노벨상 받을 수 있도록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우리가? 네. 우리 건강을 챙기면서요. 자, 그런데 이제 또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이렇게 사람 낳으려고 하는 것도 모이셨겠지만 또 농사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오셨을 거예요. 자, 이제는 그분들의 시간이 갑니다. 자, 여기는 유엔 사무국이에요. 여기에 박사님께서 국빈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왜 받느냐. 여기는 AU 50개국 정상들이 모이는 곳인데 아프리카는 어떻습니까? 기한안의 허덕이죠. 요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요 걸음이에요. 걸음. 자, 꼭 내가 농사 얘기를 하고 나면 우리 회사가 농약회사로 알아요. 제가 정의를 한번 다시 하고 넘어갑니다. 액상일대가 식품 및 농사재료. 액상일대가요. 자, 수증기를 증발시키고 분말로 잡았을 때가 의약품 및 식용품이다. 예? 정리됐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과학 시간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사람이 먹는 걸 9년 전부터 사람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요 시험 용기를 씻어가지고 요렇게 고추밭에 붓게 돼요. 고추밭에. 그랬더니 안 부은 곳은 탄저병이 가득한데 부은 곳은 저렇게 고추가 잘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자, 그래서 박사님이 요게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식물에도 똑같구나 해서 연구를 합니다. 또 우리끼리 하면 안 되겠죠. 해서 정부에서 인증하는 대전대학교, 충남대학교, 노원대학교 이렇게. 또 여기 보니까 농촌진흥청 고시에서도 수용성이 100%다라고 인정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하나씩 해봅니다. 했더니 우리 고추농사 짓는데 진딧물하고 탄저병만 없으면 부자 되죠. 예, 진딧물도 잘 죽더라. 예. 자, 고추 탄저병도. 탄저병이 얼마나 유명한지 요즘 그 시골에 가면 어린이들도 다 알아요. 탄저병. 정말 유명했죠. 연예인만 아는 게 아니라 탄저병도 알더라고요. 이렇게 유명한 탄저병도 잡더라. 자, 선인장이 원래 염증에 강합니다. 스스로가 강해요. 그런데 본인이 곰팡이 가득합니다. 항균비를 만났더니 곰팡이가 싹 사라지면 물론이고 새순까지 뽑아올려요. 제가 설명을 한번 더하게 사진이 잡힌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반대로 찍혔는데 이 끝의 모습이 여기 모습이에요. 새순까지 1년 정도 길어 올리더라고요. 대단하죠. 다음번에 요거 설명 끝나고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보세요. 얘가 작년 5월 달인데 벽시에 공동 육묘장입니다. 여기서 관리를 하다가 이분만 관리를 잘못하셔가지고 곰팡이가 가득합니다. 자, 얘는 농약으로도 사실 치료가 가능해요. 하지만 약해를 입어가지고 나락구시를 못합니다. 그죠? 우리 그 동네 가보면은 간혹 연세 드신 분들이 조금 이상하신 분들 계시죠? 그러면은 엄마 저 아재 왜 그래? 그러면은 한약을 잘못 드셨대. 이렇게 하잖아요. 어렸을 때. 그것처럼 똑같이 나락도. 그래서 어차피 묘판을 이제 새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럽니다. 자, 지금 하나 3일 후에 하나 별 차이 없으니까 항균비로 테스트 합시다. 했더니 눈에 보여요. 눈에. 15분 만에 싹 사라지고. 그리고 벽시에 눈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자, 4일 후에 사진이고요. 본론에 가기 전에는 거기에 있는 것 중에 제일 잘 됐어요. 네. 자, 요게 요렇게 추수를 맞습니다. 자, 그런데 비밀이 또 3개가 발표. 3개. 작년에 태풍 몇 개 지나갔죠? 3개 지나갔어요. 네. 다른 집노는 다 들어놓았어요. 힘들어서. 요 집노는 이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농사가 안 졌을 때 사실 바람이 안 넘어집니다. 그러죠? 농사에서 지어보신 분들 그러죠? 농사를 못 짓는 분들이 꼭 태풍이 안 쓰러집니다. 잘 짓는 분들은 다 쓰러져요. 왜? 질소 성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그런데 여기는 농사가 안 됐느냐?
벼 이삭 길이가 10cm예요. 근데 여기는 15cm. 농사까지 잘 돼가지고 안 쓰러졌더라. 여기 내가 주인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나락 쌀알이 다른 것보다 더 굵어요. 그리고 요 쌀은 일반 밥에 먹듯이 물 해가지고는 밥이 꼬두밥 됩니다. 단단해. 그래서 불려가지고 밥을 해 먹는다. 근데 찰기가 대단하죠. 자, 근데 예제로 작년에 이제 한 포대가 20kg입니까? 네. 예, 그거에 하나에 5만 원씩인가요? 예, 근데 요즘에는 7만 원씩이 팔았어요. 그러면 2만 원밖에 이익 안 받네라고 하잖아요. 수확량이 어쩐다고요? 50%가 더 늘었어요. 2만 원밖에 안 붙였는데도 수익은 50%가 더 는 거죠. 자, 요런 효과가 나옵니다. 자, 또 하나, 세 번째, 성인병을 예방하는 특수 유기농사입니다. 요게 이제 새싹보리 가지고 테스트한 겁니다. 보면은 단백질이라든가 지방 유지해야 될 건 유지를 해줘요. 한데 탄수화물 없을수록 좋죠. 우리 다이어트 하는데. 그죠? 80에 77%가 6%로 훅 떨어지는 거예요. 수분은 또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비타민 0.4, 0.3이 28%. 그 다음에 칼슘이 80에서 65가 216%. 자, 요 얘기는 뭐냐면은 없어야 될 것은 훅 떨어지고 올라갈 것 많이 올라가고 유지할 건 유지하더라. 대단하죠? 여기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이제 벌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요 깍지벌레가 잘 안 죽어요. 왜냐하면은 솜털로 무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침투가 되지 않으면 안 죽습니다. 요즘은 이제 얘들 저도 이제 이렇게 화초들을 좋아해가지고 키워보면은 얘들은 이렇게 하면 빨갛게 죽는 애들이 그런 애들이에요. 딱 끼보면 빨간 피처럼 막 나오거든요. 자, 요런 애들. 한데 항균비를 만나면 저렇게 싹 녹습니다. 왜 녹느냐? 먹었을 때는 식중독, 몸에 닿았을 때는 접촉독. 자, 여기에 요 파방라방벌레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에 토마토만 있는 게 아니라 고추밭에 가면은 고추밭 다 끝내줍니다. 덩치도 커요. 먹기도 많이 먹습니다. 문제 하나 드릴게요. 네,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벌레 코는 어디가 있습니까? 코. 옆에 있습니까? 기분이라고. 자, 이 벌레는 우리처럼 아까 그 뱀이라든가 이런 이게 뭐죠? 파충류 애들은 막 그 기가 맞아요. 근데 요런 애들은 어디가 있냐면 피부 자체가 코예요. 네, 피부 자체가 코다 보니까 우리 그 몰약 성분 항균비료를 맞게 되면은 숨을 못 쉬고 죽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해를 도와드리려고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식중독과 접촉독에서 죽는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랬더니 옆에 상추농가 배추농가에서 민달팽이 어쩌냐 이거 민달팽이. 사실 피해를 민달팽이가 많이 줍니다. 민달팽이는 피해를 많이 주고 또 이게 버섯밭에도 얘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잎이 그냥 뺑뺑해도 다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알고 싶죠. 달팽이 이빨이 몇 개나 있을까? 네? 10,000개에서 20,000개. 네. 10,000개에서 20,000개. 인터넷 조회해봐도 됩니다. 재밌죠? 네. 그래서 뺑뺑한 애들도 다 뜯어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들이 정말 피해를 많이 주더라. 하지만 얘 죽습니다. 근데 집달팽이 애들은 살더라고요. 근데 피해는 거의 요런 애들은 피해가 별로 없어요. 네. 민달팽이가 피해를 많이 줍니다. 자, 근데 벌은 산다고 했죠? 네, 벌은. 제가 봤을 때는 얘들도 날아다니는 애들도 아까 집중적으로 맞으면은 숨을 못 쉬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일반 우리 충돌하고 달리 얘들은 털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지만 날아다니는 애들하고 이렇게 이제 벌 요런 아이들은 안 죽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얘들은. 그래서 이제 농가들 많이 다니실 건데 이제 제가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면 좋습니다. 그 농가들 많이 다니실 건데 보면은 관행농법에서는 얘들을 끄집어내요. 한 3일에서 4일 정도. 왜냐 죽어버리니까 벌이. 그런데 그때 이제 기형과들이 많이 생겨요. 꽃눈이 며칠 정도 가는지 아십니까? 꽃 폈을 때 딸기꽃이 폈다. 며칠 정도 간다? 한 7일 정도 가요. 7일. 그러면은 7일 안에 수정이 안 되면은 걔는 기형과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 항균비료를 사용하게 되면 얘를 끄집어내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제가 해보니까 얘 향이 강해서 오전에는 잘 안 나와요. 얘들이. 예, 원래 벌들이 그래요. 저도 이제 양봉을 어렸을 때 많이 키워봤는데 벌들이 걸음일만 해도 잘 안 나와요. 이 냄새에 민감해 애들이. 그래서 우리 거 항균비료 하면 오전에는 활동을 잘 안 합니다. 스스로가. 좀 지나면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도 기형과들은 많이 줄어들더라. 제가 농가 얘기 보면 그렇게 답변들을 해요. 자, 제가 한 말을 이렇게 이제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파는 모종 때 요렇게 알을 응애라든가 총체 이런 애들이 알을 깐다 동시에 때롱 속에 숨어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약을 부어도 안 죽는 거죠. 그런데 항균비료는 깨끗하게 지울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2주 정도 방치해봤더니 오갈병이라든가 녹음병이 바로 균병들이 오는 거예요. 자, 근데 균 더 재밌습니다. 작년 7월에 김해 쪽에 강수량이 100mm 정도 됐었는데 파밭이 못자리가 되어버렸어요. 못자리가. 그래서 여기는 이제 동생, 남동생 쪽에 누나 논인데 거의 비슷한 단지 쪽이에요. 비슷한 단지인데 동생은 항균비료를 알아가지고 얘를 키웠더니 요건 이제 장마 전에 요 장마 후에 이럴 줄 알았으면 장마 전에 사진을 좀 찍었을 건데 몰랐어요. 그래서 장마 후의 사진입니다. 장마 전이나 후나 사진이 이 사진. 요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자기 누나는 원래 여기는 베트남인데 요 모습이 요렇게 변해버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해가 안 뜨면은 광합성들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병들이 많이 와요. 자, 여기서 주의 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 비료를 갖고 가가지고 만병통치약처럼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먼저 비료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우리 자료 나온 것만 다 읽어봐도 충분히 농가에서 대응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먼저 읽어보시고 날씨가 안 좋을 때 비가 와가지고 흐리잖아요. 막 그때는 우리 거 아무래도 똑같아요. 그래서 특성들을 잘 알고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날씨 좋고 할 때는 우리 게 월등하게 좋죠. 네? 근데 비 오고 막 이 햇빛이 안 들 때는 효과들이 막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만병통치약처럼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하셔야지만이 우리가 우리 좋은 걸 제대로 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건 이제 마늘 얘기입니다. 마늘. 비밀이 요거예요. 비밀. 보면은 이제 마늘들 많이 까보셨죠? 네. 네. 우리 사장님도 마늘 까보셨죠? 네. 저 뭐 안 묻었죠? 네. 계속 보셔가지고 감사합니다. 하여튼. 자, 마늘이 까서 보관을 하게 되면은 냉장고 속에서도 한 3, 4일 지나면 눈이 나요. 네. 눈이 나는데 얘는 심지 10분만 했는데 45일에서 60일이 냉장 보관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순간 야, 균을 죽이니까 저렇게 포장 유통기한이 늘어났구나 라고 생각하잖아요. 진짜 답은 뭐냐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생체 에너지가 최상이 되는 거예요. 컨디션이 최고가 되는 거예요. 자, 예제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가로수가 가을에 단풍나무가 딱 두 개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지역의 크기도 똑같아. 그런데 어떤 애는 단풍이 빨리 들고 어떤 애들은 파란 애 있죠. 얘가 컨디션이 제일 좋기 때문에 늦게 늙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얘는 침지를 하는 순간에 얘를 다는 순간에 얘를 접하는 순간에 사람이 됐던 식물이 됐던 간에 컨디션이 최고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연장선에서 요 딸기인데 여기 이제 5월 중순 아파트 베란다 시래기예요. 자, 우리나라는 남양, 서양 이렇게 있죠. 햇빛이 안 들어도 서양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도 베란다라면 엄청 뜨겁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 기온 속에서도 7일 정도 이런 모습을 유지하더라는 건 얘가 컨디션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그림을 딱 기억해 두십시오. 이따 제품 설명할 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딸기. 작년에는 모든 작물들이 작황이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올해까지 지금 딸기 따고 있는데 모종들이 다 안 좋았어요. 그런데 요분은 본인이 농사 지어본 것 중에 최고 잘 지었어요. 최고. 자, 남들 농사 잘 지을 때 내 거 잘 되면 어쩐다고요? 인건비만 많이 나갑니다. 그죠? 이 작물이라는 게 신기해요. 자, 처음에 딱 나오다가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 다음에 하루가 다르게 뚝뚝뚝 떨어지는 게 작물 가격이에요. 왜? 막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요분은 남들 안 됐는데 이제 본인만 잘 됐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본인이 평생 지어본 것 중에 제일 잘 됐다는 거예요. 항균비를 모종 때부터 쓰고. 자, 해서 제가 인터뷰를 해봅니다. 요거 이제 일화방이라고 하는데, 일화방에서 꽃이 몇 개 핍니까? 라고 했더니, 관행농법에서는 15개 정도 핀대요. 그리고 쏟아내고 나면은, 이제 CR 굵기 때문에 쏟아내고 나면은 8개 내지 10개 따면 진짜 농사 잘 진 사람. 그런데 요즘에는 30알 이상이 막 폈어요. 줄인 겁니다, 제가. 30알이 폈는데, 쏟아내도 20개에서 22개. 어떤 딸기, 요런 딸기가. 자, 이 농장에 우리 손주가 딸기를 따먹으러 갔습니다. 그냥 따먹게 내버려 둔다? 안 두죠. 왜? 농약 딸기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그냥 따먹는 거. 왜? 모종 때부터 우리 카리비 항균비를 키웠기 때문에. 자, 그게 비밀이 또 있습니다. 아까 유통기한 봤죠? 요게 이제 12월 31일 날 사진, 이 딸기밭 갔을 때가. 그리고 이 딸이 14일 날 사진하고 제가 16일 날 진주에 강의를 갔거든요. 그때 갖고 왔는데 똑같은 모습이 똑같아요. 실온에서도 이게 포피, 지금 테스트를 많이 하고 계시죠? 진짜인가 아닌가? 어떠던가요? 진짜죠?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에서는 수확량도 빨라지고 이제 조기 수확이고 커지고 또 당도가 올라가지고 늦게까지 그러면서도 유통기한이 늘어난다. 이 부분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자, 이제 전구지 이쪽에 여기는 부추라고 하죠. 네, 부추. 제가 이제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말을 써줍니다. 언어를. 자, 여기 부추라고 합니까? 네. 요 충청도는 또 다른 말이 있습니까? 예? 아니죠? 예, 네, 부추. 부추 농사들 많이 지십니까? 네, 그래도 요것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하우스 속에서도 음지와 양지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늘 음지 쪽에는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야 하우스인데 무슨 음지 양지 하지만 존재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음지가 양지에 비해서 작황량이 한 30% 정도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얘기를 해요. 요분이 우리 항균비료를 써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양지에는 미국에서 들어오는 흑룡땡땡이라는 아주 비싼 걸 본인들이 써요. 그리고 음지에는 저희 걸 씁니다. 해서 작황이 어땠느냐? 같거나 우리끼리 좋아요. 그 얘기는 뭐죠? 30% 이상 수확량이 올라간 거예요. 끝마름이 아주 좋습니다. 끝마름이 뭐냐면은 잘라내고 난 뒤에 상처 회복이에요. 이러한 희끗희끗한 티가 안 생기고 끝마름이 아주 좋더라.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함안에서 이렇게 써보는데 정말 기분 좋게 수확을 하고 계십니다. 자, 감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감자는 100일 정도의 수확 기간을 가져요.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감자 보면은 한 포기에 한 5알 정도 열려요. 그래서 3알은 상품 가치성이 있고 2알 정도는 그냥 장조림용으로 많이 씁니다. 자, 그런데 항균비료를 만나게 되면은 55일에서 60% 기간을 당긴과 동시에 10알에서 12알 정도가 열려요. 제가 감자 농가에서 농가분하고 대화를 해봅니다. 우리 게 왜 이렇게 빠를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 건 이게 낙엽이 안 지는 거예요. 늦게까지 막 힘을 갖고 있어요. 새싹부터 좋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뿌리의 공부반의 힘이 세는 거예요. 그래서 알들이 크게 달리는 거예요. 자, 네, 양다리를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농약 친 거라도 요거 드시고 싶죠? 근데 항균비료 친 거예요. 이렇게 공급 영향력이 많다 보니까 미남 미인의 과일을 열게 만들더라. 요게 답입니다. 요게. 자, 고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고추들 많이 키우십니까? 예,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농사 한번 지고 싶더라고요. 예, 농사 한번 지어볼 생각입니다. 자, 고추는 아까 제가 얘기한 진딧물하고 탄저병에서 자유로우면 농사 잘 지을 수 있어요. 그죠? 항균비료, 마늘에서 보셨듯이 침지를 모종부에부터 하는 순간에 컨디션 최고로 우량 농자가 된다. 그래서 탄저병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이렇게. 고추들 크죠? 육질까지 아주 두껍습니다. 당도도 뛰어나고. 자, 요게 이제 청양고추인데 진주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사진 찍어주고 아니 뭐 안 좋은 것도 좀 주라고 했더니 그때는 못 찍어놨대요. 예, 좋은 것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황이 좋아집니다. 이게 이제 세균성 무늬 점박이병이라고 합니다. 얘는 그쪽 용어로 농사 짓는 분들 용어로 왔다병이라고 해요. 얘 왔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게임이요. 예? 그런데 그 어떤 걸 해도 잡히지를 않았는데 항균비료를 했더니 이렇게 새싹들이 나면서 꽃이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바이러스
맞기도 하고 이렇게 낫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요즘 오늘 그 대저 토마토 올라왔죠? 고기 토마토예요. 여기가. 자, 요분을 제가 미팅할 때가 지금 한 달 전쯤 되겠습니다. 그때 아주 추웠어요. 봤더니 요분은 젊어요. 그래서 농사를 베테랑이 아니라 중간쯤 진다고 생각하시고 중간쯤. 근데 이번에 카르베 항균비료 때문에 1등 나버렸어요. 왜 1등 났느냐? 요분은 모종 때부터 이제 자기 작은아버지가 우리 항균비료에 대해서 알아요. 그래서 몰약에 대해서 한번 예전부터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분이 강력 추천해가지고 본인을 포함해서 네 분이 거기서 썼어요. 그래서 요분들만 대박 난 거예요, 사실. 예, 거기에 지금 병들이 와갖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는 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그랬더니 요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야, 자기 깜짝 놀랐대. 왜냐면은 보온도끼를 안 덮어가지고 그날 영하로 딱 떨어졌는데 하늘이 훤하더래요. 오니까 자기 머리도 훤해져. 왜? 얼어 다 죽은 줄 알아. 그럴 수밖에 없죠. 얼어 죽었으면 게임 끝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다 살아있더라. 여기서 정리 한번 더 합니다. 사업한테 쓰시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균주는 영상 천도시에서도 죽지 않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우리 몰약 요 차로, 분말 차로 드시면서 100도씨에 끓은 물에 이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몇 도씨에 안 죽는다고요? 1000도씨. 1000도씨. 그 다음에 영하 45도씨. 그러다 보니까 고온 저온에 대한 내성이 아주 강해요. 자, 일단은 질문은 이따 따로 받아줄게요. 또 메모해놨다가. 예. 자, 그 토마토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막 이제 생산해가지고 판매하고 있죠. 예. 자, 요거 이제 요분은 30년 이상 넘게 지은 베테랑. 요분 농가에 갔더니 여기는 햇빛도 거기가 하우스 동이 위치가 그럴 수밖에 없대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햇빛이 잘 안 돼. 3시 반 됐는데 그늘 줄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 근데 여기는 4시에 가도 막 햇빛이 가득 차요. 요 집인데 요건 베테랑인데 요게 뭐냐, 황화 바이러스. 요것도 왔다병이라고 합니다. 황화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안 크는데 우리가 항균비료, 제가 세미나를 한번 해줬거든요. 했더니 항균비료 가지고 쳤더니 새순이 길더라. 그러면서 꽃대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요게 이제 열매 맺으면 얘는 정말 바이러스, 본인이 이제 홍보한다는 거예요. 홍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게 바로 우리 항균비료 특성입니다. 자, 이제 다육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육이 얘기할 때 본인들이 갖고 계시는 작물에 비춰서 보시면 됩니다. 자, 얘가 정상적인 다육이죠. 요게 이제 항균비료 만나서 원래 저런 아이들을 좀 잘 키워보려고 영양제 주는 순간에 비대칭이 막 일어나거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작물을 이렇게 이제 화초들 키워보면 저도 이제 그쪽에 좀 경험이 많아서. 근데 이렇게 항균비료를 만나면은 비대칭이 잘 나온다. 균형 있게 잘 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천연의 색을 천연의 색. 제가 요즘 천연의 색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천연의 색을 찾아내더라. 자, 여기서도 아까 이제 열대식물 얘기할게요. 여기가 꽃길이라는 꽃인데, 아메리카하고 저기 태국 쪽에서 원산지. 근데 요분이 농사의 베테랑이에요. 사실은 농사는 다 졸업하시고 이제 노후에 지금 67세 이렇게 되시는데 노후에 좀 편하게 살려고 요것만 하시고 요것만 하시는데 우리 비료를 믿겠습니까? 처음에 안 믿으시더라고요. 제가 미라 얘기부터 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훅 빠졌어요. 그래서 사용하시고 나더니 이틀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요분이 베테랑이다 보니까 저보다 농사 잘 짓잖아요. 잘못됐나? 뭐 잘못됐습니까? 라고 하니까 요분이 그게 아니라 나 좀 들어와래. 왜요? 그랬더니 요 비료가 마약도 아니고 참 신기하대요. 가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원래 이게 열대 쪽에 꽃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꽃이 이렇게 봉우리 오므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항균비료를 만났더니 웃고 있더라. 꽃이 웃으니까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같이 웃자고 오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분이 농가들에게 이렇게 설명도 많이 해주고 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다니시다 보면 농가에 꼭,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농사는 우리가 비료를 권하더라 농사 잘 짓는 분한테 권하세요. 그래야 답이 나와요. 네? 자, 제가 보면은 우리 동네 얘기입니다. 다른 데가 아니라 우리 동네에 가보면 농사 못 짓는 분은요 해마다 못 져요. 네,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사 잘 짓는 분하고 비료를 주셔가지고 테스트한 후에 그분하고 파트너십해서 하시면은 전문가가 따로 없습니다, 사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지금 아까 아스피린 크림하고 똑같죠? 예, 아스피린 크림하고 똑같습니다. 버드나무 가지고 비료를 만들게 되면 살리게인 성분 자체가 산화가 되면서 살리실산이 되는데 요게 식물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요. 광합성이라든가 삼투압이라든가 박테리아 바이러스에 대한 극복력이라든가 또 병든 세포가 스스로 동발시키는 이게 동반자살 시키는 거야. 5번 아포토스 기능 있죠? 사람에 나타나서 똑같이 식물에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냥 학계 자료예요, 자료.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이 믿겠습니까? 안 믿겠죠. 그래서 정확한 게 필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걸 봤더니, 자, 요분은 원예청의 이제 연구원이신데, 요분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살리실산 처리를 해가지고 바이러스를 극복하면서 식물에 대한 면역성을 키우자라는 얘기예요. 자, 그랬더니, 살리실산 처리를 했더니, 밀과 옥수수 같은 경우는 무철에 비해서 신장이 20%, 뿌리가 45% 더 크다는 거예요. 카마모일 같은 경우는 각각 30에서 65%. 고추는 더 재밌어요. 고추 볼까요? 고추는 얼마나 재밌냐면요. 고추 유묘에 1mm의 살리실산을 3회 그냥 3번이에요. 칙칙칙 우리 이오팩트 뿌리듯이 3번 딱 뿌렸는데도 10일 후에 30%가 더 컸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요거요. 여기를 제가 키워봅니다. pH가 6.0에서 7.0이 돼야 됩니다. 자, 화학성분 가지고 이 산도를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농사를 안전하게 지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산도가 높아서 아스피린 먹었을 때 우리 천공이 나죠? 똑같이 이파리가 타버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해서 6.0에서 7.0 중성이 필요한데, 자, 그럼 우리 건 어쩌냐, 우리 게 6.58이더라. 그래서 사람이 됐던 식물이 됐던 간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힘을 얻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요게 비밀입니다, 사실. 자, 모종 보겠습니다. 자, 카르베 모종과 일반 모종의 차이인데 얘는 사실 모종이 너무 커도 좋지는 않아요. 농가에서는 그렇습니다. 적을 때는 적어야 되고 클 때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건 뭐냐면은 얘가 우짜라서 크냐 그게 아니라 비대칭이 잘 나오는 거예요. 뿌리부터 해갖고 튼튼하기 때문에 이렇게 실하게 큰 거다. 요런 건 좋아해요, 농촌에서. 우짜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입니다. 자, 요거 이제 제가 그 김해 창원 작년에 이제 감 때문에 막 이렇게 한 분인데 요분이 항균비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듣고 난 후에는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수박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한번 가봤습니다. 좀 물선도 좀 도와주고 해봤는데 자, 이 뿌리 옆에 있는 분들이 깜짝 놀래요. 수박 농가들이 와가지고 모종 육묘장에서 오는 뿌리는 절대 이렇게 안 나온대요. 카르베만 비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15층 건물하고 63빌딩 건물하고 기소가 다르겠죠? 맞습니다. 식물은 뿌리를 내려보고 난 후에 내 뿌리 내려가는 거에 따라서 키 성장할 것도 결정하고 과일 맺을 것도 결정을 해요. 자, 뿌리 활착이 초기에 성공해야 다수확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모종 때부터 씨앗 때부터 카르베 항균 비료에 침지하는 게 답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요건 이제 아까 자, 열대지방 얘들이 와갖고 우리나라에서 냉해를 이겨내는 걸 봤죠. 요건 이제 반대로 우리나라 오이시가 필리핀으로 갔어요. 열대지방에 가면은 크기만 크고 잘 안 피고 꽃도. 그런데 항균 비료 500배eg으로 연면 살포했더니 꽃대가 하나 필 게 2개 피고 2개를 필 게 3개 피더라는 거예요. 자, 뜨거운 데 가면은 저온 쪽으로 맞춰주는 거고 추운 곳에 가면은 따뜻한 쪽으로 고온 저온에 대한 내성이 강하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바이러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바이러스를 잡는다 막는다 믿지를 않습니다. 농가에 이렇게 농사 잘 짓는다라고 해서 고분 가보면요.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나 창고에 이렇게 많이 쌓여있을 때 얘기하거든요. 사실 대화로 또 잘 풀어나가야겠죠. 자, 정리해봅니다. 탄저병이 이게 바이러스예요, 사실. 그래서 농가에서는 탄저가 왔다 하면 A약, B약 막 이렇게 막 섞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인이 뭘로 나서는지 몰라요. 본인도. 왜? 아까 코드가 화학약품은 코드가 생성되다 보니까 내성이 길러져 가지고 안 죽는 겁니다. 그래서 막 섞어 쓰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제품은 식물에서 오다 보니까 코드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내성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
네,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래서 앞거 5번째, 스스로 병든 세포가 전이하지 않고 스스로 죽는 거예요. 죽고 거추로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 자, 또 정리해 봅니다. 사람, 바이러스 해결하죠. 네, 식물 해결합니다. 동물 해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근데 사람과 식물은 상용화가 되어 있지만 동물은 상용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 우리가 조류독감이라든가 구제역 같은 경우 돼지 콜레라 아주 무서운 병이죠. 거기 오고 나면은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그 준주 자체가 1급 준주다 보니까 정부에서 내놓지를 않아요. 그죠? 개인 뭐 연구하는 팀들 같은 거 막 하겠죠. 정부에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요게 자, 사람 잡으니까 분명히 가능해요. 가능한데 정부에서는 논문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논문 자료가. 그죠? 그래서 올해 요러한 데이터들 가지고 논문들을 가지고 국책사업을 전개하실 겁니다. 박사님이. 자, 이제 박사님이 전개하시고 나면은 어떤 뉴스를 들을 수가 있냐? 우리나라만의 이슈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뉴스죠. 구제역과 조류독감을 잡는 약을 한국인이 개발했습니다. 이런 뉴스를 요럴 때 박수 쳐야 돼요. 그런 뉴스를 접할 날이 올 겁니다. 분명히 올 거예요. 왜? 이미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요 닭사진은요, 우리 그 박사님 밴드에 카카오스에 들어가 보면은 닭사진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자, 축사들 다니시죠. 축사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은 우리가 항균 비료 가지고 100대1 막 이렇게 하죠. 100대1. 논에 이런 데는 비용 많이 든다고 난리죠. 그죠? 따지고 보면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아닌데. 자, 축사 같은 경우는 많이 커봐야 500평 안쪽이야, 안쪽. 500평 안쪽. 그 정도라면은 100대1로 한 달에 한 번씩만 쳐도 서들 잘 들 거예요. 자, 그런 것도 한번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내가 많이 풀어놓고 갑니다. 자, 이렇게 요건 좀 지나가고. 자, 여기 이제 농사점이 관심이 많으시니까 일단 병충해 왔을 때는 현재 포맷으로 잡혀 있는 게 100대1로 희석해라. 요게 이제 간혹 균 종류는 200대로 해도 잡히긴 잡히더라고요. 하지만 현재 우리가 지침을 주고 있는 건 100대1로 해서 3회 살포해라. 이걸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수정되는 거에 따라서는 그때그때 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 예방비 평상시에 사용은 300대1로 하셔라. 대신에 깻잎이 상추 이런 애들이 손바닥만 해야 상품이죠. 근데 제 얼굴만 하면 상품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500배라든가 700배, 뭐 1000배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숙지하고, 제일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관상용들을 갔을 때 이제 이것도 중요해요. 왜냐면은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모시려고 하는데 잘못 사용해 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관상용들은 늘 1000대1로 해야 됩니다. 약한 것부터 올라와야 됩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난초를 얘기해 보세요. 난초가 하나 키우는데 1년 커요. 1년 이렇게. 그런데 얘를 똑같이 3년 똑같이 이쁘게 키워놨는데 이게 나온 놈이 키만 쭉 커버리면 안 되겠죠. 그럼 다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1000대1부터 이렇게 하는 거. 관상류는 특히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씨앗 때부터 300대로 해서 4시간 이상 침지를 해라. 요겁니다. 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러면 야, 요게 수분에, 감자 같은 경우 수분에 약하거든요. 어떻게 감자를 4시간 이상 침지를 해라 하냐, 너는 농사 아냐 모르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셔야 됩니다. 예. 흡수를 하는 시간들이거든요. 4시간 정도가 감자가 이 항균비료 물을 흡수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그 4시간을 6시간까지 이렇게, 봄 감자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을 감자는 한 2시간 정도 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수분이 많아요. 땅도 많고 다 많다 보니까 4시간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작년에 해보니까. 그래서 2시간 정도. 가을 감자는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자, 비용은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200평 기준 해가지고 고추입니다. 고추 약 한 15만원 정도 들더라. 30만원이 들어도 그 정도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농가에서 얘기해 보면은. 자, 그래서 15만원 정도에서 20만원 정도면은 200평 기준에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이제
요게 제일 재밌죠, 요게. 자, 보십시오. 지금은 식약처로 바뀌었습니다. 식약처에 분말과 액상이 등록이 돼 있어요. 원재료, 원물질로. 그러면은 자, 병원에서 의사가 쓰게 되면은 의약품이 되는 거고, 저희가 쓰면은 건강기능식품이 되죠. 자, 의사가 요걸 가지고 농사를 짓게 되면은 의약품으로 농사를 짓는 거고, 우리가 지게 되면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짓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를 들이마시면 건강에 좋죠. 맞습니다. 건강에 좋아요. 들이마시면. 자, 사람을 살리고 식물을 살리고 땅을 살리는 선순환 물질이다. 대단한 거거든요. 대단한 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딸기 농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법원이 뭐라고 하냐면은 7동 정도를 여기 치고 나면은 기지맥진한대요. 농약 냄새 때문에 기지맥진한데 12동을 쳐도 거뜬하다. 네. 지금은 컨디션이 좋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이제 선순환 물질인 카르베 항균비료의 특성. 자, 이제 미국 FDA로 승인 등록이 완료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국제 화장품 원재료 등록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시계가 안 보이네요. 네, 자, 요게 이제 제품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구상의 최초의 치약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가 이탈되는 건 왜 이탈되죠? 잇몸이 내려앉아서 이탈돼요, 사실은. 그죠? 근데 몰약이라는 성분 자체는 무언가를 늘 단단하게 잡아줍니다. 식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예. 저 다음 달에 보면은 제 얼굴이 좀 더 줄었을 거예요. 예. 단단하게 잡아주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네가 봐도 줄어든 것 같아요. 줄습니다. 줄어. 근데 이 치약이라는 성분 자체, 몰약 성분 자체가 12%가 함유되어 있는데 이게 뭔가를 단단하게 잡아줘요. 자, 얘는 이렇게 빨간 글씨 애들은 사실 우리 인체에 안 좋은 것들이에요. 안 좋은 것들. 그죠? 근데 우리는 모르고 쓰죠? 네. 자, 이렇게 MHS90의 미르 치약이 좋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들이마시면서 사용할 수 있는 항균 비료. 자, 농약 잔류 검사에도 제로 나옵니다. 요건 이제 우리가 할 때는 320까지였어요. 지금은 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450까지가 됐다고 하는데 500까지 1000가지를 한다고 해도 제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우리 거기 선전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MHS90. 요게 기, 혈, 수의 독소를 제거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기능식품 하면은 어디에 좋네, 어디에 좋네, 어디에 좋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얘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은 기독, 혈독, 수독, 염증을 제거하다 보니까 우리 몸의 체질이 개선돼 가지고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어떤 기능식품의 이런 특정적인 부위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떻게 듣다 보이래요. 만병통치약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 몸의 체질을 개선시켜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염증을 제거해서. 자, 사이클린. 요건 이제 홍삼 15% 첨가돼가지고 몰약 성분 80%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건 이제 뇌졸중이라든가 이런 뇌 쪽에 개선 쪽에. 대부분 보면은 이제 좀 상식으로 알고 할 게 뭐냐면은 우리가 홍삼 이렇게 조화라고 드시잖아요. 근데 100% 흡수 안 되는 거 아시죠? 100% 흡수 안 됩니다. 왜? 입자가 굵어가지고. 그런데 산삼 드시고 나면은 100% 막 흡수되죠. 왜? 우리 TV 보다 보면은 꼭 옛날 전설고양이를 보면은 부모님 누워 계실 때 산으로 가잖아요. 산삼 캐러. 그래가지고 캐다가 다려드리면 돌아가셨던 분이 막 살아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얘들은 40년간 이상 땅속에 있으면 미생물이 얘를 분자를 당지를 쪼개고 또 쪼개서 최종 대사물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100% 흡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산삼을 사 드시더라도 40년근 이하는 돈만 날린다. 이렇게 정리하면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몰약 성분은 아까 고글스테론 전달물질이 그래서 홍삼 성분이 될지라도 이 고글스테론 기능에 의해서 100% 흡수할 수 도와준다. 이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있다, 기능식품을 드시고 있다 하면은 너무 많이 드셔도 이게 화용될 수 있겠지만 얘하고 함께 드시면은 몰약 성분과 함께 드시면은 증폭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칼슘을 드시더라도 100%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이오펙트 같은 경우는 우리 축사 옆에서 살면은 향기 좋은가요? 아니요. 안 좋죠.
땅값도 많이 내리죠, 거기는. 자, 이제 원래는 고기 개선용이에요. 네, 요거 개선용인데, 요게 이제 우리 가정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산화염소가 들어있는데, 요건 사실은 우리 그 소동, 공동물에 소독약제도 쓰고 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체는 무해하기 때문에, 실례로 제가 이제 써본 것 중에, 작년에 제가 이렇게 막 전국을 누비다 보니까 아팠어요. 코가 완전히 헐어가지고, 이 바이러스 이런 애들은 약을 발라도 막 가렵습니다. 잘 안 나고. 한데 이오펙트 바르기도 좋죠. 그리고 뿌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틀째 되는 날 싹 사라지더라고요. 바이러스 잡고 이런 애들은 아주 기가 막혀요. 그래서 피부질환이라든가 각종 이런 데, 또 가축 냄새라든가 뭐 상처 재생에도 아주 뛰어납니다. 자, 그리고 밖에 나가실 때 뿌리고 나가시면 모기가 안 물어요. 모기도 안 뭅니다. 그래서 반려견들, 이렇게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시면 아주 좋고. 자, 스피드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보다는 그림이 더 좋죠. 그래서 팔꿈치, 어깨, 목 뒤라든가 허리, 손목, 무릎 이런 어혈 풀어주는 데도 아주 좋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요거 그 등산 갔다 오시다가 여하튼 그 멍든데 바르셔가지고 이 사업에 푹 빠지신 분 있죠? 그런 것처럼 아주 효과적입니다. 예. 여기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모기 물려보신 분 있으십니까? 그 기분 아시죠? 엄청납니다. 이 가죽이 두꺼워가지고 긁어주지도 않아요. 엄청나. 뭘 발라도 잘 안 나는데 얘 바르면 제가 해보니까 한 3분 정도면 싹 사라져요. 침투력이 정말 좋다.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가 안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 안 사라졌더랬더니 그거 믿고 물길래 그냥 잤대요. 그 뒷날 발랐더니 안 사라지더래요. 그때는 책임 못 집니다. 물었을 때 바로 발라야 됩니다. 침투력이 아주 좋습니다. 자, 또 오른쪽 딸기. 오른쪽 딸기처럼 되고 싶죠? 그죠? 우리는 이제 모낭충을 죽이는데 이 폼크렌징 자체가 그렇습니다. 사용 전과 후의 차이. 남자인 제가 써봐도 확실히 좋아요. 네, 확실히 좋아요. 확실히. 네. 그리고 이제 탈모 아마 쓰시다 보면은 본인들의 머리가 두꺼워지고 이런 걸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저도 그런 거 많이 느끼는데 아마 아까 얘기하는 도중에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그 모피가 사실은 이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이사 가는 거예요. 우리도 뭐 이사 가잖아요. 다른 집으로 좋은지 똑같습니다. 얘들도 환경이 안 좋으면 이탈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모공 관리가 잘 된다면 머리카락 하나 넓게 2개 나고 3개 나고 두껍게 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사진 찍어서 헬기장이 보이던 게 나중에 헬기장이 사라집니다. 자, 아는 분은 아실 겁니다. 자, 요거 이제 뭐냐면은 바디워시인데 여기 무좀 건선 아토피는 기본이에요. 사실은 몰약성분 자체가 요건 기본인데 어떤 분들은 얘기하면 그래요. 요런 거 건선 아토피 어쩌냐 그래요. 기본이에요. 우리는. 그죠? 요게 이제 과대강한 거냐고 물어봐요. 리프팅이 된다는 게. 사실 과대강한 거 아닙니다. 제가 체험해봐도 그래요. 그래서 목주름이라든가 요런 밑으로 꼭 내려가려고 하는 애들 리프팅 효과가 있다. 그리고 여성분들 청결제 가능합니다. 네, 청결제로 쓰셔도 됩니다. 몰약성분 자체가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에센스하고 영양크림이죠. 네. 남자인 제가 써봐도 좋은 것 같아요. 저녁에 꼭 잘 때 영양크림 바르고 잡니다. 요즘 너무 좋아서.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제품 소개는 거의 끝난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사람에 있어서는 친환경으로서 자연에 돌아갈 수 있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고, 자, 녹색 톤으로는 식물 쪽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동물, 고래 그림이죠, 고래 그림. 자, 우리 짱어 항생제 엄청 먹이는 거 아시죠? 네. 그죠? 근데 첨가제가 나오면 항생제 사라지죠. 네, 우리의 사업은 사람, 식물, 동물 선순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의 비전이죠. 우리 마케팅. 대부분 거름을 이렇게 판매는 하지만 수매를 하는 업체들이 없어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항균 비료를 이렇게 판매를 하면은 꼭 농가들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수매 이렇게 진행하면서 선순환을 시킨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자, 그게 가는 게 뭐냐면은 유기농 재배가 사실 6조 원의 시장인데 엄청 지기 힘들어요. 유기농 계속 지어가지고 빚만 많이 졌다고 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며칠 전에 저도 이제 만난 분이 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왜? 짓기도 힘든데 지어놔도 농약 친 건 이렇게 잘생겼는데 얘들은 못생겼어. 안 사먹어요, 사람들이. 그죠? 근데
까르베 항균 들어가지고 아주 쉽게 칠 수가 있다. 그러면서도 관행농법 대비해서 1.5배의 이제 수확량이 늘어납니다. 아까 나락 보셨죠? 그렇게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인병을 예방하는 특수 유기농 자재. 네. 그래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영양 분석표라든가 요 사진 혹시 이해되십니까? 요거 뭐냐면은 이제 농가에 우리 매장들하고 CCTV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매장에서 아까 우리 샤인샵 매장에서 누군가 농산물을 상추를 사고 있어요. 아니면 감을 사요. 그런데 그 농장의 감 농장 사진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가 이렇게 소비자들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할 수 있는 엄청난 멋진 아이디어죠. 이러한 형태다. 자, 그리고 몰약 인증 마크를 해서 포장가까지 지원하면서 해준다라고 하는 엄청난 마인드의 회사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으셨습니까? 네. 우리 회의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주신 박흥수 국장님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사업자 대표이신 김수기 대표님이 농가에서 직접 농사를 지은 것을 한번 설명을 하시겠답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받아줄게요. 이거 뭐. 네. 만남에서 반갑습니다. 미르팜의 대표 사업자 김수기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이 조금 따뜻한 물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그죠? 네, 반갑습니다. 제가 목이 어제 말을 많이 했더니 대구 가서 목소리가 조금 안 나오네. 그죠? 계속 얘기해야 되는데 1시간 동안 얘기 안 했더니 잠겼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 이제 그 강의하신 강사님은요, 저희 회사에 이제 오셔가지고 비료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하셨어요. 집중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 회사를 시작할 때는 샴푸, 치약, 겔 세 가지만 했어요. 2018년 7월에. 그랬을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소비자들이 들어올 때 회원으로 될 때 이제 있겠다 이 정도 생각하고 이렇게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그냥 이게 그냥. 근데 이게 알면 알수록 비전이 커지는데 지금 이제 심호흡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월 달에 저희가 몰약 분말 있죠. MHS-90 분말. 그거를 저희가 취급을 하게 됐는데 요것을 먹고 염증이 좋아진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염증이. 좋아져서 이제 굉장히 이제 요거로 해서 한 2018년도에 하다가 2019년 2월에 비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비료가 나와서 처음에는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바깥에 눈이 오는데 비료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비료를 어디다가 팔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근데 그 비료를 어떻게 판매를 했냐면 그 다육이 농장 있죠. 다육이. 인터넷에 먼저 홍보를 해서 다육이 그렇게 키우는 데다 한 병, 2병을 판매했어요. 낱개로. 처음에는. 요거를 한 병, 2병 판매를 하는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비료보다 당장 팔 수 있는 건 뭐예요? 먹는 거 막 칼슘이라든가 그죠? 아니면 화장품 같은 게 있으면 매출이 일어날 텐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그때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는 뭔가 좀 판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때예요. 근데 그때 이게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농부의 보물이라고 지금 해놨는데요. 감사합니다. 보물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작은 것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사실은. 이것을 작년 2월 달부터 했는데 여름에 7월 달이 되면은 어때요? 사람들이 덥고 여행 가고 놀러 갈 때잖아요. 그러면 그때 오히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 우리는 선순환을 알리고 땅을 사람을 살리고 식물을 살리고 뭐 동물을 살린다고 하는 로고가 있지만 궁극적인 거는 뭐예요? 물질의 선순환도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물질의 선순환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 여름 7월 8월이 되면 그 사람들이 놀러 가니까 매출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2월 달이 지났을 때는 이 비료를 한 달에 3개밖에 못 팔았어요. 회사 전체가 10개를 못 팔았어요.
3월달이 되고 4월달이 되니까 한 20개 판매하더라고요. 요 낱개로 20개 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제가. 그죠? 그 다음에 5월달이 됐는데 이게 한 100개가 나가더라고요. 그 6월달이 되니까 한 200개가 나가. 7월달이 되니까 1000개가 나가. 왜 그럴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오지에서도 생명이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이 비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처음에 2월 달에는 이제 어디다가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죠?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3월 4월부터 그 농가에서 그 고추 모종이나 뭐 이런 파 이런 데다 심다 보니까 이게 좋은 걸 알겠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7월이 8월이 돼서 이제 농가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대량 구매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50평에서 200평 이상을 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거를요.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하다가 나중에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이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1000개 팔리던 게 10,000개. 지금은 뭐 어마어마 10만 개 수준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품절이 됐어요. 품절. 사재기를 막 서로 하려고 해서 물건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을 이제 좀 지금 급하게 했는데 이 비료의 비전은 그거예요. 뭐냐면 아까 이제 우리 강사도 나와서 전반적인 걸 얘기하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땅을 살리죠. 땅을 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땅을 살리면 모든 것이 산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오늘도 여기서 앉아서 제가 지금 한참 생각했어요. 땅을 살리면은 국민 건강을 지키고 굉장히 큰 비전입니다. 국민 건강을 지키고요. 두 번째는 농민의 건강. 농민의 건강. 왜 농민의 건강이에요? 이것은 병충해 예방. 그죠? 그 다음에 성장이 빠르고 그 다음에 강합성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를 예방하고 그 다음에 항균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피를 해요. 기피. 병충해들이 기피. 그냥 이것을 독성이 없으면서 기피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료가 땅도 살리지만 사람에게는 무해하죠. 그러니까 농민들이 어떻게 해요? 마스크를 치지 않고 비료를 뿌릴 수 있으니까 농민을 살리는 거예요. 농민들을.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 건강을 지키고 농민의 건강을 지키고 땅을 살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후손들에게 좋은 땅을 물려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좋은 DNA를 물려주는 거예요. 병에 걸리지 않는 DNA. 그 다음에 후손들에게 좋은 땅과 미래를 물려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요즘은 이제 또 비전이 또 이제 자꾸 생기는 게 뭐냐면 지금 중요한 거는 이게 토마토인데 이게 원래 이 밭이 항아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울퉁불퉁했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전면전을 치지 말라고 그래요. 왜 전면전을 치지 말라 그러냐면 만약에 1000평에 우리 걸 다 뿌렸어요. 근데 어차피 병이 온 거잖아요. 그죠? 어차피 병이 온 건데 만약에 좋아진다면 꼭 우리 걸로 좋아졌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 전면전을 가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래 그게 병이 온 건데 그냥 우리 거의 명성만 나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못 고치는 거잖아. 무엇으로도.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무슨 일이 있냐면은 이 비료로 이걸 했을 때 이게 되는 과정을 잘 지켜볼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 200평만 하라고 그랬어요. 이걸 처음 하시는 분한테 200평만 치라 그랬더니 어차피 죽은 밭이니까 전면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인이 결정했으면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어차피 버릴 토마토니까. 근데 우리 걸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멈춘 거예요. 근데 나는 그 항아 바이러스가 멈춘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얼마 전에 그 팜농장에 가서 그 전문가, 여기 오늘 와서 강의하신 분의 파트너입니다. 조성호라는 분이 대저에서 토마토를 하는데 둘이서 딱 전화통화 한 통화 해주니까 무슨 얘기를 쭉 해. 뭐 예를 들어 뭐 토마토가 많이 달리고 토마토가 맛있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혹시 항아 바이러스 얘기를 하니까 그게 왔을 때 원래는 멈춘대요. 멈추는데 잘하더라 이 말 한마디 한 거예요. 저쪽에서. 그러니까 이쪽에서 농가에서 오케이 그거 해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좋다는 얘기는 듣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전면전을 한다고 하길래 말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 울퉁불퉁한 토마토를 저번에 갖고 와서 먹었는데 이번에는 그 밭에서 이렇게
매끈한 거 갖고 오셨죠? 우리 여기 사장님, 김건우 사장님? 갖고 오늘 그 밭에서 갖고 온 거예요. 그 뿌리가 썩었었는데 뿌리가 밑에가 썩으니까 어떻게 돼요? 위에도 그죠? 이파리가 공장인데 이파리가 튼튼해야 뿌리가 튼튼해서 다시 열매로 가거든요. 근데 이 토마토가 갖고 왔는데 내가 오늘 먹었어요. 계속해서 먹었는데 맛도 있고 다 좋아요. 맛도 있고 다 좋은데 중요한 거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농약을 안 뿌리고 병이 안 걸린 걸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비전이 살리실산이 들어있는 토마토를 먹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국민 건강을 지킨다 그랬죠. 살리실산이 많은 식품을 먹으면요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지금은 30년 전에는 우리가 영양제를 많이 안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영양제를 많이 먹거든요. 합성 영양제 많이 먹으면 간에 부담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살리실산이 많이 들어있는 토마토를 먹으니까 국민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비료를 뿌린 곳과 안 뿌린 곳에 그 새싹을 시험을 했어요. 우리 비료를 A라는 데는 뿌리고 B라는 데 안 뿌렸더니 뿌린 곳에서 비타민이 28배, 칼슘이 20배 이상이 증진됐어요. 그게 뭐냐면 거걸스테론 때문에. 거걸스테론은 뭐냐면 흡수를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좋은 성분을 더 도와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료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궁극적으로 또 하나 있어요. 제가 요즘 이제 또 비전이 생긴 건 뭐냐면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한 비전이죠. 그죠? 살리실산이 들어있는 걸 먹어서 건강을 지켜주는데 앞으로 세상은 다 그렇게 변할 거예요. 변할 건데 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 몰약을 일본인이 개발하지 않고 독일인이 개발하지 않고 한국인이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 노얄티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인이 앞으로 대세가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그리고 아프리카의 기한환을 이걸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왜 예방을 하냐면 아프리카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고온과 저온에서도 농사가 된다 그랬죠. 아프리카는 고온입니다. 메마른 땅이에요. 그곳에서 살 수 없어요. 생명력이. 그죠? 많이 살지 못하는 그곳에서 이걸로 농사를 져서 배고픔을 어느 정도 해결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프리카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을 하는 거고 선교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궁극적인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물질을 대한민국의 김진우 박사님이 개발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상당히 중요하고 가끔씩 사람들이 몰약이 몇 프로 들었냐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제가 이제 이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몰약이 몇 프로 들었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식약청에는 80% 이상이 적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80%로 했다가 그걸 없앴어. MH.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몰약은 M 첫 글자 몰, H가 몰약의 끝 글자, S는 살리게닌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신대륙을 콜럼버스가 발견하듯이 몰약의 염증이 없어지는 이유가 살리게닌 때문에 없어졌다는 걸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S 이니셜이 들어가고 90, 구원하다. 그래서 몰약이 몇 프로가 들어갔냐고 말을 할 때 몰약을 녹였더니 거기에 유해물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나니까 살리게닌 성분이 7배에서 9배가 들어있더라. 그런데 그것을 많이 쓰면 독이 쌓인다 그랬죠. 아까 강의 시간에. 그죠? 한 돈에서 두 돈 쓰면 독이 쌓이기 때문에 발효를 한 겁니다. 기혈수, 복령, 우술, 민들레를 넣고 발효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이렇게 만들면은 탱크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20리터가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는 이제 유기농 그거를 등록을 저희가 한 4월달쯤에 한다 했잖아요. 그 고시 번호. 그런 이제 지원받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미생물 제재로 등록이 돼 있어요. 유기농. 그래서 거기다가 미생물을 넣으면 비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미생물은 100가지가 넘는데 100가지 정도 되는데 그 미생물도 중요하지만 우리 비료는 미생물을 넣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냥 몰약입니다. 이걸 발효한 거예요. 그냥 몰약이면 쓰면 안 되고 발효한 이건데 이게 이제 비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미생물을 넣지 않고 그 발효된 거를 무슨 공법에 의해서 날리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분말가루 20% 원액이 나옵니다. 20%. 그러니까 당연히 비싸야 되겠죠. 이게 그죠? 금액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병원보다 12배가 저렴합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거기서 날아가는 과정에서
띵크제는 끓여서 올라오는 수증기고 이거는 중류수, 소주 내리는 중류수처럼 그걸 맑게 만든 것이 화장품의 원료가 돼서 전 세계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몰약이 몇 프로 들어갔냐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몰약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몰약 속에서 뺀 겁니다. 어떤 물질을 뭘 개발할 때는 그냥 예를 들어 토마토다 그러면 토마토가 이게 답이 아니에요. 토마토 속에서 무슨 영양분을 뺐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몰약 지금 인터넷에 치면 몰약이 많아요. 그 몰약을 갖다가 끓여서 드시면 큰일 납니다. 독성이 있어요. 그걸 드시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싸다고 10,000원어치 사다 끓여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박사님이 TV에 나가서 얘기 안 한 겁니다. 논문 들고 나가려고. 그래서 몰약 속에서 꺼낸 어떤 물질, 그게 MHS-90이라는 거예요. 살리게닌을 독성 없이 뽑아낸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항암제와 치코릭산이 들어있다 그랬죠. 그래서 MHS-90이 100% 원물질이 원료가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식약청에 원료가 등록된 100%를 원래는 희석해서 1% 이상 원물질에 넣는 제품이 없습니다. 원래는. 근데 우리는 그 100% 원물질을 그대로 준 거예요. 한방병원에 들어가는 이 원료입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100% 런칭한 거예요. 100% 런칭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처음에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이게 왜 용량이 적어? 그러시죠. 근데 이거 용량은요. 처음에 50g에 한 병에 15만 원 하기로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단품을 파는 건 너무 야속하죠. 한국인은. 두 병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그 대신 50g을 둘로 나누면 25g씩이면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10g을 회사가 더 쓰라고. 그래서 30g 해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돈은 15,000원을 깎아서 135,000원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돈을 마진을 많이 준다, 뭘 많이 준다, 가격을 올려가지고 마진을 많이 주는 건 아무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는 선순환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격이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은 100g에 200만 원 정도 하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캡슐에. 근데 우리는 어때요? 405,000원이면 240g에 지금 405,000원에 판매되고 있죠. 그럼 얼마인지 계산이 딱 나오죠. 100g에 200만 원이면. 가격이 정직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그리고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굉장히 지금 뭐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거. 그죠? 제품도 좋지만 제품이 좋다 해서 가격을 업 시켜가지고 뭐 마진을 많이 준다거나 이런 거는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원물질은 제약회사가 지금 줄을 서는데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도 어떤 분 와서 원료를 좀 주면 어떠냐 이렇게 말하는데 저희만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저희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판매를 하고 있고요. 미르팜이 아니면 런칭해 주지도 않지만 판매하지도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파는 모든 비료, 모든 MHS-90은 우리 회원들의 몫이 될 겁니다. 그 마진은. 따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절대 라인을 하나 더 만들다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거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몰약이 몇 프로냐 물어보면 안 되고 MHS-90이 100%입니다. 몰약에서 유해 물질을 빼고 그 안에서 뺀 물질을 1%, 2%, 10%를 쓴 게 아니라 100%를 다 쓴 거고 치약에는 12%로 돼 있어요. 그러면 120g이죠. 그러면 1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이제 우리 강사 얘기 듣고 있다가 제가 다 아는 얘기지만 저는 또 들어요. 100번을 들어요. 100번째 들었을 때 생각하는 게 틀리고요. 90번째 들었을 때 생각이 틀립니다. 근데 사람들은 와서 사업 설명을 들으면 딱 2번, 3번 듣고 나는 다 알아. 그 사업 설명 1시간 하는데 글이요. 10,000번이 나오거든요. 10만 번이 나오거든요. 글씨가 그 10만 번을 하나하나 100번을 들어야 이걸 이해해요. 저는 이 회사의 대표인데도 불구하고 이 비전을 처음부터 알았던 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깨우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깨우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프리카에 이제 기안안을 도와준다. 이제 여기서 출발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인이 이 대단한 몰약을 개발을 해서 이 노열티를 우리가 죽고 나서 나의 후손들에게 옮겨준다면 이 몰약을 모르는 사람 없어요. 전 세계 국민이 50%가 몰약을 합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모를 일이 없어요. 몰약을. 맞죠? 그 다음에 그 대체의학이나 그 다음에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 그죠? 약초 공부하시는 분들 한방 쪽에서 이런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래서 제가 이 몰약을 알고 나서 내가 몰약을 취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됐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 저는 그런 엄청 이게 얼마나 축복된 거고 감사한 건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을 되게 중요합니다. 그 방부제가 없는 것을 우리가 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화장품이나 치약에 잔잔한 플라스틱 성분이 나오거든요. 그게 땅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바다로 가죠. 그죠? 그러면 바다에 다 플라스틱이 오염이 돼 있어요. 그걸 누가 먹어요? 우리가 먹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의 미르팜의 비전은요, 사람을 살리고, 식물을 살리고, 동물을 살리고, 그 다음에 바다의 어패류까지도 살려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나가선 땅을 살려서 당장 농민의 건강을 살리고 국민 건강. 그러니까 병원을 들가야 돼요. 의료보험료 들나가야 돼요. 그죠? 국민 건강.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염증으로부터 이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애민정신으로 갖다 알리는 거예요. 조직을 많이 데리고 와서 이렇게 일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는 사람이 중요한 시대거든요. 그래서 10,000명이 있는 것처럼 100명이 움직여. 그건 뭐냐면 우리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비료를 판매하는 회사가 되기도 하지만 될 것 같이 보이지만 비료를 판매를 넘어서 그 비료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그 땅에서 나오는 이 식물을 어떻게 해요? 농민 거를 우리 회사 회원들에게 연결을 해서 판매가 이루어지면 그거가 다시 우리 회원들의 돈이 되는 거예요. 선순환 물질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를 씻어가지고 이제 한번 드시라고 드릴 거예요. 지금 다 드릴 거고. 그래서 오늘 느끼는 비전이 틀리실 거고요. 1년 있다 느끼는 비전이 틀리실 거예요. 그럼요. 더 큰 느낌을 계속 받게 되는 거니까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면서 존경받으면서 돈을 버는 거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그쵸? 박수를 한번 쳐보세요. 네. 한번 떨어졌다 바닥에. 그래서 이거는 지금 비료 뿌려서 처음 이제 그 병이 왔던 걸 뿌려서 이렇게 매끈하게 된 거예요. 그 농약 뿌려야 매끈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것만 뿌려도 이렇게 비료만 뿌려도 매끈해서 살리실산이 많이 들어있는 요거를 한번 드셔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그 대저 토마토라고 그죠? 아까 그 강사가 말한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뿌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외 줘보세요. 참외 그냥 안 깎은 거 하나만 줘보세요. 참외를 제가 어제 갖고 온 거예요. 이거는 대저 토마토에서 저한테 한 박스를 보내준 거고요. 요거는 저 먹으라고 우리 저 김건우 사장님이 갖고 왔더라고. 그리고 이건 제가 파트너를 시켜서 어제 사오라 했어요. 뭐냐면 성주 참외인데 3번 뿌린 겁니다. 근데 단단하고 달고 맛있어요. 원래는 토마토를 참외를 처음에 따면은 싱겁대요. 근데 이건 굉장히 달고요.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비료로 뿌린 참외가 나오는데 색깔이 이렇게 예쁘죠? 농수산 시장에 가면 A등급이 나오면 1등급이 나와요. 경매 1등급. 근데 앞으로는 여기다가 카르베 그 마크를 찍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농민들이 앞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카르베가 무슨 뜻이냐면 몰약이라는 뜻이거든요. 미르팜은 몰약 농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은 이제 그게 캐션 마크가 될 거예요. 카르베 비료를 쓴 뭘 먹고 싶어요? 딸기. 카르베로 농사지은 참외가 먹고 싶은 거지 성주 참외가 먹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주 참외가 요거를 100대 1로 뿌렸을 때는 조금 너무 강한 것 같아서 150대 1로 시험을 했어요. 한 동을.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고 다른 데는 다 병충해가 왔는데 이쪽만 안 온 거예요. 한 동이. 그래서 전면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걸로 출하를 할 건데 우리가 성주 참외도 우리 이제 그 홍 대표님이 법인 사장님이 가셔서 트라이를 한 다음에 저희가 판매하자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는 그거예요. 과일을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 회사가 아니고요. 비료로 땅을 살렸는데 거기서 나오는 과일을 일단 우리 회원부터 건강해져야 돼. 과일이라고 옛날처럼 배고픈 시대가 아니야. 아무거나 먹는 시대가 아니에요. 건강에 좋은 과일을 먹어서 내 가족이 건강해지고 미르팜민들이 건강해지고 그죠? 그리고 나서 미르팜민들이 어때요? 그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카르베로 농사짓는 것을 먹을 수 있게 홍보를 해주는 거예요. 돈은 따라옵니다. 좋은 일을 하면. 맞죠? 그래서 카르베 비료로 농사지은 제품을 유일하게 판매하는 곳. 카르베 마크가 찍혀 나가는 거는 우리 미르팜에서 파는 것만 그렇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과일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배추, 무, 고춧가루, 들기름, 우리 걸로 농사지은 거, 우리 걸로 농사지은 양파로 간장을 만든 그 간장을 어디다가 납품해요? 식당에 납품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몰약과 카르베가 시작되는 곳, 그 제품을 오로지 갖고 있는 원료를 갖고 있는 회사가 미르팜입니다. 미르존 연구소의 산하죠. 미르팜이. 그죠? 이 원료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줄을 설 거예요. 우리 회사에. 100억을 갖고 와도 못 바꿉니다.
그냥 회원이 되시면 돼요. 치약 하나를 사도 회원이 되면 되고 대리점을 해도 되고. 맞죠? 그래서 앞으로 여기도 이제 좁을 거예요. 이제 점점 넓은 데로 이제 이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 강당이 막 50평, 100평 넓어지는데 100평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길에서 들어야 돼. 여기 위에 가서 내가 옥상 가서 마이크 대고 얘기할 테니까 길에서 다 들어 그냥. 알았죠? 생중계를 해버려 그냥. 알겠죠? 생중계. 네, 오늘 이거 드시면서 제가 이제 그리고 뭐죠? 질문 있으면 우리 강사 오시라 해서 강사한테 질문을 해주시고요. 저는 요것으로 오늘 제가 비전을 다 얘기를 했는데 다음번에 오시면 다음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거 드시라고 보통 좋겠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질문 있으면 강사한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